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일요일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153석, 과반수 의석으로 그리고 또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강력한 정부로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좌파들의 광우병 반란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일찌감치 식물정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남기고 2012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비상체제로 다시 152석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3년에 집권한 박근혜 정부 역시 과반수 의석으로 안정된 권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3년차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김대중 센터에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퍼주었습니다. 또 그해 김무성은 옥새 파동을 일으켜서 극심한 내부 분열로 몰고 갔습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서 2016년 총선에서 고작 122석, 다수당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123석, 한 석 차이로 수십 년 만에 좌파는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유승민과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7년 문재인은 41%의 득표, 사상 최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발은 123석, 과반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지만 다른 좌파 정당들의 도움으로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시민과 이해찬, 문재인 실세들 사이에서 장기 집권론이 나오고 있었고 2019년에는 문재인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45석에서 75석까지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독일 게슈타포 법을 닮았다는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3가지 법안을 좌파 정당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의 목적은 좌파 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3년차 2020년 총선에는 무려 180석을 도둑질하는 초유의 선거 부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4.15 부정선거가 터진 것입니다. 최근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투표는 물론 개표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국가 파괴 공작이 완성된 것입니다. 당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5개 집회까지 차단되어 있었고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좌파 진영에는 거대한 권력형 부패와 비리들이 어떤 통제나 견제도 없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의 환상은 모든 비리, 부패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도덕심이나 정의감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부패와 비리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법원 그리고 여러 고위 권력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들은 마치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180석의 입법 독재는 그 권력자들에게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고 김명수 법원은 국회의 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 청와대 실세 등 모든 권력들이 똘똘 뭉쳐서 부패와 비리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집권 기간 5년에 해외로 불법으로 빠져나간 외환이 무려 17조 원,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등 사기 펀드에 빠져나간 돈이 수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탈원전과 태양광에 투입된 예산이 수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천문학적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시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좌파들의 영악한 장기집권 쾌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는 기적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천벽력 같은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김명수의 판사, 민주당의 실세, 그리고 문재인 잔당들은 이성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이재명을 살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사명과 복권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을 우리는 악마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이런 악마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상당수 판사들이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동력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생결단 검찰을 비난하고 이재명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두 편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는 선동을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문재인 권력에 기생했던 악마 세력들의 반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혼란의 시기,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 내 편과 네 편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악마에게 패배하면 그것은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마 세력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안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 집권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 바로 공수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한 법안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 자충수가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유창훈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은 문재인 잔재들의 불나방 같은 하루살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 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문재인은 도덕성과 정의감이 높은 검사와 고위공직자들을 제거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나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쁜 고위공직자를 잡아들이는 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입니다.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의장에게 후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체제 하에서 공수처는 문재인의 알박기, 좌파 판사들의 권력 남용, 그리고 이재명을 보호하는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등 불합리한 판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던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문 세력이 장기 집권을 목표로 만들었던 공수처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조국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이재명 재판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창훈 같은 판사, 그리고 선관위 고위직들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은 돌고 도는 세옹지마입니다. 결론은 내년 총선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표를 다시 보게 되면 보수 우파의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우파가 분열하지 않는 한 항상 이겨왔습니다. 2016년의 패배는 김무성과 유승민의 반란에 의한 분열 때문이었고 2020년 패배는 부정선거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4년 총선의 승리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1. 분열하지 않는다. 2. 부정선거를 방지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한 가지 스릴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200석 돌파하면 양산문의 잔재를 한 방에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